노크의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골자인 두 가지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특허법을 개정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으실 텐데 입법 취지와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네. 198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에서 거의 다 특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특허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저작권법에 저작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표현된 그 텍스트 문서에 보호를 해주는 그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 용어 중에는 포트란도 있고 코볼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기능을 하는데 포트란과 코볼로 구현한 것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는 얼마든지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진짜 소프트웨어 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특허법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정을 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보호되지 못했었습니까? 두 개가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도 있고 특허법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호는 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CD를 담아서 하는 것은 그 매체, 네. 매체로 담아서 하는 건 특허 보호를 받았는데 아하. 온라인 유통 부분은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유통이 과거에는 뭐 문서 하나 보내기도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뭐 영화 몇 편 정도를 막 메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겁니다. 네. 뭐 이 방송은 우리 온라인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젊은이들도 볼 수 있고 또 컴퓨터가 참 멀게 느껴지는 지방의 어르신들도 함께 보시는 프로그램이기에 좀 소상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동안 온라인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 등의 이 특허 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그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징적인 점들은 무엇입니까? 문화겠죠, 아무래도요. 간단한 예로 제가 좀 경험했던 예를 들면은 네.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저도 영화를 비디오 복사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충남도 문화예술과장 할 때 네. 불법 비디오를 단속하자라고, 그러니까 1994년도쯤 되죠. 예. 그때 불법 비디오를 단속하자고 그래서 좀 저도 복제된 비디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네. 불법 비디오를 단속한다는 게 좀 맞진 않으나 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또 그렇고 또 우리가 음란 비디오 같은 거는 좀 단속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네. 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그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밤늦게. 네. 큰일 났습니다. 천안에서 한 300~400개의 불법 비디오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단속 요원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사하고 미국계 회사들이 에이전트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저 때는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그때 뭐 시골 지역에 있는 비디오 가게가 불법 비디오가 많았죠. 네. 그러나 지금의 25년이 흐른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비디오를 불법화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그동안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뭐 복제해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게임이든 무슨 뭐든 소프트웨어가 굉장한 이제는 보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상품 가치가 하면 높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또 복제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하. 이 복제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은 좀 이거를 그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걸 특허로 보호를 하면 굉장히 타격을 받겠지요. 네. 저는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네.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온라인 유통하는 것을 특허로 보호 대상으로 해주되 네.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 산업적인 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만이 우리가 그 글로벌 이 기준에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점점 이 지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더 엄중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그 뭐랄까 강력한 그런 구별과 처벌이 있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쉽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알고 보면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상에서 내려받고 쓰고 하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뭐 막는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특허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특허를 받은 것이 있고 이제 받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받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노통의 그 특허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른 그 컴퓨터 언어로 네네. 그 포출안으로 돼 있으면 코볼로 네. 돼 있으면 포출안으로 이거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장이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 같은 경우 네. 지금 우리가 삼성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애플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네. 올해부터는 한계점이 도달했습니다. 네. 그 애플사와 경쟁에서 한계점이 도달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그 표현을 할 때에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언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말이면 언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표현을 하면 네. 그 말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장문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번역해서 하려면 그 말 뜻을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 그거를 콩고리시라고 하지요. 예.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그 이 논리 구조를 만들 때 네. 논리 구조를 우리가 잘 그 만들면 그러한 것들이 버그가 안 생기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하드웨어는 잘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다가 버그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삼성의 핸드폰에 문제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좋은 기기를 만들어 놓고도 네. 그 세계 시장에서 평가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에 반해서 애플은 아주 소프트웨어 좋은 운영 체계를 넣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삼성보다 떨어지지만 그런 사용자들이 쓸 때 버그가 덜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산업으로 보호해서 네. 우리들 소프트웨어에 자기 일생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네.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네. 그 유통 방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그런 CD라든가 매체를 통한 유통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온라인 통한 보호는 못 받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통한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에는 지금 현재 보호를 해준다고 판례도 있고 온라인 유통에서 보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례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복제하는 것을 보호하는데 시스템 상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어떤 선결 과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앞서도 논란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경우에 오히려 개발 단계에서 제약이 생겨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개정안의 실효성과 더불어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시스템상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허가 이제 유통되는 문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그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 업계와의 문제인데요. 기존 업계와의 문제, 그러니까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그 생업에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엄연히 그분도 하나의 생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그러한 분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과거같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는 너미 소프트웨어라든가 비디오를 복제해다 쓰는 게 훨씬 우리들의 국민들에게 나을 수도 있었지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8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불법으로 어떤 복제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이제 특허로 보호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쓰는 문화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경제 산업적으로 그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가 정책을 강구해서 보호를 해주고 직업 전환을 시켜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실보다는 득이 한결 많은
것이다. 우리 수준에서 볼 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예. 개정안을 왜 제안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이 한 320만 개 정도가 되고요. 네.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550만 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서민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은 1997년도에 외환 위기에 따라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이렇게 나와서 할 일이 별 수 없으니까 네. 결국은 생계형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과잉이 되어서 네네.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이제 그 뭐 4개, 10개 창업을 하면 4개는 1년 내에 파업을 한다. 네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간판이 막 빨리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산업을 업종을 전환시켜 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 실업급여라든가 네. 또는 또 생계 보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붕괴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보호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러는 경제는 근로이익을 떨어뜨립니다. 국민에. 그렇죠.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로 그분이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고용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러셨군요. 진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바뀌니까요. 같은 그렇죠. 자리에서. 네. 그런 어려움의 단면을 우리가 늘 보고 그게 있습니다. 우산 장사하고 소금 장사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던데요. 예.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 좀 이해가 필요할 텐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미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해서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그 월소득 4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주는 사회적 보험의 혜택이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혜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러한 그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보험을 50% 지원하는 제도 속에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가 330만 개의 자영업체가 있고 550만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의 눈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그 핵심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세 상인들을 무조건 정부가 이러한 그 보험을 그 혜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이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분에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그분만을 위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분 스스로가 일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물론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정한 영세 소상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하는 정의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이런 사회적 보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이 있거든요. 네네. 그 시장 기금을 좀 늘리면서 그 속에서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되겠군요.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예.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든지 예, 예. 월 매출액이 어느 이하인 상태가 얼마 이상 유지됐다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복지제도를 운영해 보지만 그 기준을 또 엄격하게 하면 사실 서민들이 그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는 절차적 당위성을 가지고 네네. 절차적 당위성은 건 뭐냐면 어떤 심의 제도를 두고 그 심의 제도 속에서 논의가 되어서 네. 이분이 정말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제도가 우리 사회의 그런 그 사각지대를 좀 줄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개략적인 요건을 두지만
그 요건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 당위성을 가지고 네. 풀어줘야 그렇군요. 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서 뭐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게 뭐 데이터화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고 몇 년 이상 유지하기가 뭐 어렵다든가 뭐 몇 퍼센트 정도는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를 좀 파악해 보셨는지요? 그러면 네. 소상공인 그 연구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례적인 조사에 의해서 아. 데이터가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이 창업을 하면 4명이 1년 내에 아이고. 폐업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샘플링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예, 예. 사실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은 정확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심각한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자영업을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책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이 정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메르스 사태가 이루어지고 아니 저 세월호 사태가 이루어지고 한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심하셨죠. 예. 그럼 다시 살아나야 될 때라고 기대했던 때가 또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 부분이 되다 예. 보니까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많이 느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보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저는 불신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네. 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또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SSM입니다. 네네. 대규모 아. 점포 문제인데요. 네. 이것이 2006년도에는 292개였는데 2014년에는 1216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실 때 항상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내면 우리가 낙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서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대가 오히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서민들이 더 상실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대기업에서도 지금 동방성장을 많이 강조를 하듯이 네. 그 이런 그 중소 상인들의 진출 업종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래야죠. 그들에게 네. 베풀고 또 사회적 공헌도 해주고 이러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한 내용은 마쳤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러시죠. 합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이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애를 써오셨습니다. 특히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재정 입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굉장히 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우리 국가가 이 중국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 경제를 활성화 시켰는데 우리 경제가 잘 나가니까 일본이 침체에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기술을 중국이 배워가면서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이 잘 나가면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구조적인 이 샌드위치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문제죠. 네. 제가 볼 때는 가격 경쟁으로는 안 됩니다. 네. 품질 경쟁?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럼 뭐로 경쟁을 할 거냐 하는 문제죠. 네. 네. 저는 기술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술 경쟁에 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의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산업계의 이 문화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기술은 먼저 보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기술 탈취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상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당연한 거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죠. 예. 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가 빌 게이츠나 왜 저크버커와 같은 사람이 안 나올까? 걔네들이 능력이 부족할까? 그거 아니구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한번 기술을 개발해서 네. 대박을 친다면 그거 도전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겠지요. 그렇겠죠. 근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쪽박을 찬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공과대학을 안 가고 기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주는 것이 곧 우리 국가를 되살리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입법을 하는데 네. 굉장히 굉장히 저항이 크더라고요. 예. 저보고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법도 있고 부정경제 공정거래법도 있고 뭐 산업기술보호진흥에 관한 법도 있는데 왜 이걸 또 만들려고 하냐라고 저항이 많았는데 네. 하지만 그러한 법으로도 보호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이 있다. 네. 이걸 보호하지 않고는 안 우리의 된다. 기초 경제를 튼튼히 할 수가 없다는 네. 그것으로 설득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끝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새로 추진 중인 입법계 혹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현안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 제가 구체적까지 결론은 못 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 문제가 네.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도시 지역에서 퇴직해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도시 지역에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네. 정신적으로도 제가 볼 땐 문제가 많아집니다. 네. 저는 이분들이 농촌 지역에 가서 농촌 지역의 삶은 공동체 삶이니까 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귀농귀층에 관한 법률들이 있지만 네. 이러한 제도들을 잘 우리가 발전시켜서 이 전후 대부분 세대들이 농촌 지역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유지하고 네.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건 이 고령화 시대 대비 농촌 진흥 및 귀촌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못했는데 네. 기본적인 구상은 우리가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살 때는 주택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마련했는데 네. 이제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갈 때는 농어촌 주택을 채권을 팔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잘 만들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